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투척한 사건을 일으킨 최재형 목사 호소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목회활동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본인은 목사라고 주장하지만 목사가 아닌 것 같은 어떤 그런 냄새가 납니다. 지금 최재형의 정체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재형이 그동안 종북 주사파 방송이라고 비판받는 통일TV 부사장을 했고 뭐 등등 통일뉴스라든지 종북 주사파들의 어떤 선전 매체 같은 그런 것에 관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인천경찰청에서 이 최재형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쓴 프레스 아리랑이라는 어떤 그 매체에 관여했다. 그래서 이 프레스 아리랑 편집위원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경찰이 온라인 언론 매체 프레스 아리랑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레스 아리랑은 이 최재형이 창간한 친북 성향 매체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최재형은요, 지금 본인이 인발부한 매체만 통일TV, 통일뉴스, 427 시대연구원 등등 해서 한 3-4군데 됩니다. 그런데 프레스 아리랑까지 이 프레스 아리랑까지 이게 설립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면 지금 종북 활동 전문가들이 보면 비판한 대로 최재형은 문화 분야에 북한이 보낸 대남 공작원이다. 이게 좀 심증이 굳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가 프레스 아리랑의 편집자 67세 박모 씨를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이 박 씨는 프레스 아리랑 홈페이지에 북한 체제를 찬양 고모하는 글을 마구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레스 아리랑이라는 인터넷 매체에 들어가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숭고한 위민 헌신의 정신을 천품으로 지니신 김정은 총비서님. 와, 이거 어처구니 없습니다. 조선은 참으로 멋지고 위대한 나라. 영도자 김정은도 인민도 모두 인간 승리의 본보기. 최후의 승리는 미제를 이 땅에서 쫓아내고 분열을 끝장내는 것. 뭐 이런 글들이 엄청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재형은 2018년이죠. 지금 이게 보면요,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최재형이 2018년 프레스 아리랑을 창간해서 1년간 대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스 아리랑이 인터넷 매체를 자리를 딱 잡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에 피의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박 씨가 어떻게 최재형을 알게 됐느냐, 이걸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 프레스 아리랑이라는 인터넷 매체에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윤석열 정권 퇴진, 탄핵 이런 것들이 있고, 조선은 핵무력이 완성되기 전에도 미제국의 정면으로 맞섰다.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해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철딱선이 없는 골목대장처럼 오로지 남북 대결로 돌진한다. 뭐 이런 어떤 대통령 비방글도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시민단체 길이죠. 민경호 대표가 최재형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민경호 대표의 말은 이겁니다. 최재형이라는 자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북한을 방문해서 맹경일이라는 통일 전선부 부위원장과 만나서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뭐 시민활동가, 뭐 사회활동가 등이 맹경일이라는 통일 전선부 부위원장 이런 주석단에 앉을 수 있는 사람하고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최고위급 인사기 때문에, 북한에. 근데 어떻게 최재형이 어떤 뒷배가 있길래 이런 맹경일 통일 전선부 부위원장하고 사진도 찍고 북한 평양에 가서 뭐 혁명 열사릉 옆에 있는 뭐 제북 인사묘 이런 데 가서 사진을 찍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북한을 수차례 드나들면서. 그래서 지금 민경우 대표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이건 펜앤마이크 보도된 내용인데요. 최재형의 이른바 대남 사업이 북한의 대남 공작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종교인 신분으로 남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북한 대남 공작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있는 거죠. 미국 국적을 보유하면 친북 인사라 하더라도 남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남북 주민들과도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대남 공작은 9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됐다고 해요. 즉 북한이 직접 간첩을 양성해서, 북한 주민 중에 간첩을 양성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들 중에 골라가지고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공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최재형이 아까 말씀드린 프레스 아리랑이라는 매체에 관여했다는 점, 프레스 아리랑을 창간 멤버로 대표를 했다는 점, 그리고 427 시대연구원이라는 또 이런 또 매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책을 발행하는 데 관여했다는 점, 또 특히 국내 지금 송출이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중앙TV를 마구 틀어가지고 통일뉴스, 통일TV의 부사장까지 맡았다는 점. 그리고 이 427 시대연구원, 427이라는 것은 문재인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날 걸 기념하는 겁니다. 427 시대연구원 뒤에 있는 1심회, 간첩사건에 적발된 1심회 있잖아요. 1심회가 책을 내는 과정에서 최재형이 그 책의 한 꼭지를 담당했다. 뭐 이런 거. 1심회 조직원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건 거의 뭐 북한에 보낸 대남 공작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민경우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재형이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을 백주대낮에 활보하면서 활개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재형의 이런 행적을 보면 오늘 이제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최재형이 2018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창간했던 프레스 아리랑을 창간했는데, 여기에 편집위원으로 있는 박모 씨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고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합니다. 과연 최재형의 정체는 뭔가? 이런 행적들을 보면 북한 문화 담당 대남 공작원이 거의 확실히 보인다는 어떤 그런 언론 보도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공안당국은 최재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보안법 혐의이든 간첩죄이든 어떤 혐의든 면밀하게 스크린하고 조사해서 구속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